안녕하세요. 제임스 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대학 지원 전략 두 번째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5가지 살펴볼 텐데 잘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학 지원할 때에 고려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전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 지난번에 5번째까지 했고 오늘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6번째는 뭐냐면 국제대회 수상 경력을 보유하라. 미국 대학교 카먼 애플리케이션이라 가지고 입학 원서에 보게 되면 입학 원서 내에 액티비티에 대한 거를 쓰는 게 10가지. 그다음에 수상 경력을 5가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이상의 5가지 정도는 이렇게 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면은 이게 입학에 합격에 유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원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상의 레벨이 나와 있어요. 로컬 레벨이 나와 있고, 스테이트 레벨 상, 뭐 내셔널 레벨 상, 인터널 레벨인지 이 상의 그 수준을 갖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상인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일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로컬 상이라 하는 것은 학교 교내에서 받는 상,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스테이트는 주에서 받는 거,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한다면 뭐 서울시에서 받는 거, 그 다음에 내셔널 레벨이라는 거, 한국 전체에서, 미국 전체에서 받는 거, 인터내셔널 레벨이라는 거는 전 세계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라는 거죠. 거기서 수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국제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참여할 수 있는 대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또 그 정보를 얻어서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참여한다면 충분히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째는 학교 공부 이외의 활동들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먼 애플리케이션은 10가지의 학생의 액티비티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들을 10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제가 보면은 뭐 한 5가지만 채워넣는 학생들도 있어요. 되게 좀 완성도 있는 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10가지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활동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4년 동안에 그 학생이 공부는 어떻게 했고 공부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다 대학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리서치 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거, 뭐 방학 동안에 썸머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학생 중에 하나는 이런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에 대해서 만든 거냐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인이셨나 봐요. 그래서 막 시각장애인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어디 뭐 가기도 힘들고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해요. 거기서 안타깝게 여겨서 화이트 케인,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길 찾기 위해서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같은 것들을 갖다가 YK인이라고 미국말로 YK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YK인에다가 센서를 YK인인데 센서를 달아가지고 무릎에다가 그걸 부착을 한 거예요. YK인 대신에. 그리고는 그 센서에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 작동이 안 될 때는 그냥 이 YK인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YK인을 접어도 무릎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거.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비랑 연결을 해가지고 길 찾는 데도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좋은 프로젝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대학교에서 봤을 때도 또 개인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활동도 그냥 크레딧 받기 위해서, 시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학생에게도 좋고, 대학교에서도 그 원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때 학생의 인서가 갖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 8번째는 학생의 그 인트레스트와 탤런트를 갖다가 원서에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라든가
내가 잘하는 그런 어떤 탤런트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서에 드러나게끔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서에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대학교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학생이 뛰어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뭐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 링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레저메를 잘 만들어서 레저메를 갖다가 레저메 링크 같은 것들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거, 그 원서에다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서에는 additional information 섹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추가 사항, 원서에다 적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적을 수 있는 기회가 거기 있어요. additional information. 99%는 그거를 그냥 블랭크로 남겨놔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최대한 내 정보를 갖다가 더 많은 정보를 거기다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additional information에다가 웹사이트 링크라든가 레저메 링크라든가 뭐 이런 그 논문 썼으면 그 논문에 대한 뭐 abstract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다 올려서 대학교 입학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dditional information 섹션을 버리지 마세요. 그것도 좋은 기회니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나만의 에세이를 써라. 그 에세이가 이제 메인 에세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학교별 에세이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에세이를 쓸 때에 그냥 그냥 너무 지루하게 쓰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 에세이가 무슨 아카데믹 저널처럼 아주 지루하게 재미없는 그런 건데, 이 학생을 제대로 잘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학생의 스토리라인을 일단 만들어서 에세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스토리라인을 먼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 속에서 이 학생의 스토리라인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학생이 그냥 바로 그냥 쓰게 되면은 단어 수준도 너무 낮고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는 칼리지 원서에 쓰는 에세이들은 좀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단어를 쓰고, 또 거기에 적당한 단어를 써야 되지, 그냥 어려운 단어라고 해서 막 집어넣으면은 이상한 단어 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의 에세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추천서를 써라. 최고의 추천서를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천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선생님 이메일 보내서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선생님도 학생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에 썼던 추천서에다가 이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성적표라든가 내 그 레저메라든가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또 나의 장단점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추천서에다 넣고 싶은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적어가지고 선생님께 미리 보내드리고, 뭐 약속 시간을 잡아서 선생님께 이렇게 물론 그 글로 적어서도 이제 보내드리지만 만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 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추천서가 뭐가 중요하냐? 추천서는 필요 없다. 뭐 요청하지 않는 데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추천서를 옵셔널 추천서라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대학 입시에서 옵션이라는 거는요, 기회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죠. 대학교에서 3개의 추천서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럼 3개를 다 쓰는 것이 합격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5가지, 지난 시간에 5가지 해가지고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다 잘 참조하셔서 잘 이렇게 원하시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